기쁘게 합니다. 한 박수 맞아주세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둘 다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김춘자. 지난 1기 때 제가 수업 도중에 한번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야 제가 강사 졸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셔서 저한테 떨리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가 준비를 잘 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편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되는 거죠 지금? 꿈과 일기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올해 매일매일 일기라는 것은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도솔산에 갔어요. 그래서 해를 찍은 사진을 날짜를 기록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제가 한 거는 제가 많이 서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서툴러도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듣기에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듣고 한번 시간도 좀 보내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시대가 저희는 조금 어려운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요즘 성장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잘하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 자기 그냥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다 우리도 잘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누구나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잘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찾아주고 양육시켜줄 입장에서 찾아주지 못했다면 찾아내고 아직도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못 찾았다면 스스로 이거를 찾아서 그 잘하는 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못 이겨서 그냥 하기 어려운 자기 재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걸 다 찾아낸다면 뭐 그게 굳이 그렇게 많은 그 대가를 받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또 제가 이런 지금이라도 부족한 것, 제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나도 행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보며 또 생각해 보건데 그런 세상이 오려면은 오늘의 사회 현상을 한번 돌아보고 미래 우리들이 앞으로 오늘 이후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일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었어요. 이런 뭐 우리가 다 아시는 한비아 일기라든지 또 톨스토이 일기, 또 반기문 그 총장님 일기, 안내 일기, 또 이런 여러 일기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누르시면 안내일기 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행복한, 우선 저도 좀 행복하고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고 싶은데 오늘날 잘못된 현실과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체와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붕괴됐고 그래서 최근에 2024년에는 부모 살해 사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아들이 게임을 막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폐하려 한 사건 있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가족 간의 대화가 부재였고 또 인내심 부족, 또 생명 자체를 경시 여기는 탓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경에는 SNS와 게임 중심에 고립된 생활과 인성 부족, 또 인성교육 부족과 공감 능력이 저하된 것이고 또 살해의 두 번째로 또 동양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효가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노부모를 방치한 사건도 보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 중 20% 이상이 자녀와의 왕래가 거의 없고 일부는 연락조차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국내에 살면 국내 동포, 해외 살면 해외 동포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효의
실종이고 노인이 고립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지금 다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핵가족화 또 경쟁 중심 사회와 물질주의가 그런 원인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극단적인 범죄와 살인이 일상화. 너무나 무섭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문제로 인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신뢰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교사에 대한 존중 부족이고 교육권이 실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학생 중심주의 왜곡과 부모의 과도한 개입, 공동체 의식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사례 네 번째로는 무차별한 흉기 난동, 전혀 관계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죠. 그런 것들도 보면 극단적 분노 노출,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런 배경에는 정신질환 방치나 고립된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공유가 없다 보니까 SNS를 통한 폭력을 자극받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교계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싶어서 종교에 대한 한번 그런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계의 타락과 역할 상실이다. 그래서 사례 다섯 번째로는 대형 교회의 비리와 세습, 수억 원의 교회 자산을 자녀에게 세습하거나 신도 헌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밝혀졌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그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종교의 권력화, 신앙의 상업화가 됐고 그런 결과 지금 어때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 청년층이 너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불신하고 있고요. 또한 사례 여섯 번째는 일부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부패는 또 여전히 있다는 것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려의 사치생활, 천주교 성직자의 성추문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수행과 자비의 부족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 본래의 정신이 어느덧 퇴색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거는 생명과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어서 그렇고, 또 돈, 외모, 그쵸. 성형외과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학벌, 성공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고, 공동체 의식이 붕괴된 현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 저희 아들이 예전에 아주 중앙도에서 안경을 갑자기 이렇게 어떤 깡패가 이렇게 딱 벗기고 워크맨인가 그거를 달라고 채갔대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은.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식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 진리와 사랑, 자비, 공의를 실천하기보다는 형식과 권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고, 또한 기성세대의 침묵이, 요즘 애들은 하며 비판은 하지만 즉 본보기를 보여주었나, 책임 있는 교육과 돌봄과 신앙적인 지도력이 약화됐다는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자료를 GPT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우리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야 되고, 지금은 뭐라 그러죠? 120까지 산다고 그러나요? 저도 지금 70을 넘어 살고 있는데, 잘만 관리하면 앞으로 많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성세대나 종교계가 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본질로의 회복이라고 해서 유교의 효와 예절,
또 불교의 자비와 무소유,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것에 뭐 저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뭐 저는 그 종교의 그런 뭐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창조주에 대한 것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의 뜻과 회복에 대한 계획과 창조주가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어느 날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행동에 조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종교에 대한 인정과 또 뭐 다 요즘은 기독교도 다 불교나 유교 모든 뭐 어떤 단체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예전에는 뭐 지나치게 기독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강한 그런 언어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세대와의 진정한 소통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예절부터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하고 종교가 희망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대 청산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제가 저는 꿈과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제 꿈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의 가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랑과 진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고 기성세대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여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려면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창조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함으로 사회 전체가 다시 건강해져서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비록 기독교뿐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본이 되지 못하고 잘못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도 시간을 좀 보내려고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분이 너무 잘하셔서 종이 한 장씩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를 쓰는데요? 아니 우리가 전에 가야 되는 어떻게 가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또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감을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내가 기성세대로서 할 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뭐 이대로 좋다. 틀은 머리에 입력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지식은 없는데 기계는 잘 다뤄요. 근데 그 챗GPT도 내가 아는 게 없으면 물어보겠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깊이 있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내용이 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기회를 주는 똑똑한 일이. 되셨죠? 되셨죠? 네. 그러면 발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유재열 사회자님부터 네. 저는 정답이다. 책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챗비터 되게 재미나게 물어봤는데요. 세 가지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이것까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기.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넷째, 교육과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첫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두 번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기.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투표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에 참가하며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한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며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죠.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환경 보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에요.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정책과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에 필요해 경제적 발전과 함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적 발전 목표를 해야 해요. 나눔과 교육과 나눔 통해 함께 성장하기.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가진 것은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해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결국 더 좋은 사회는 개인적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성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인성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그럼 마이크 넣어볼게요.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제 저도 손주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10월이면 이제 손주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요즘에는 핸드폰을 잡고 손을 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하니? 왜?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끔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우리가 후세에게 마음문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걸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같이 옆에 있어도 제 마음하고 같이 합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랑 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는 여기 있는데 핸드폰 갖고 다른 사람한테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내 친구가 항상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나 왜 만났어? 그러면 아니야 금방 놓고 금방 잡아요. 금방 잡고 카톡하고 또 전화해. 그래서 나 다음부터 너 안 만나.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나 만나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나한테 얘기하겠지? 근데 그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눈을 맞추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가 만나는 저기가 있는데 뭐 항상 보면은 자기를 우리 둘은 한 공간에 있는데 한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삶이라는 게 좀 너무 이렇게 어떤 주제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진짜 마음을 다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후손에게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진정성을 남겨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간단히라도 저는 처음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성세대로서 해야 할 일 뭐 이런 일들이겠죠. 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작년에 정부가 내세웠던 그 대한민국을 잇다라는 이 표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고 커피를 마시러 가고 어디를 가도 다 사랑을 잇다, 마음을 잇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뭔가 이어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래 새로운 아이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각자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 꽂힌 게 그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 1969년도에 있었던 이 새마을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가 나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했던 운동이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마을이 나라가 잘 사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마음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의 부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이 부재하다라고 한다는 건 기성세대가 그만큼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은 더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에 훈장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그 엄한 이 교육들이 조금씩은 되살아나고 모두가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다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잘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이 기성세대를 저희도 기성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실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쓸 때 표나 예의에 대한 실천, 근데 그거를 부모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사실은 학교에 많이 기대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도 젊은 분들이 이제 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하였건 가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학교, 사회, 단체, 기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협동조합을 피할하자면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핵가족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어른을 어떻게 보며 하는지, 또 어떻게 또 효도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보고 배운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기관, 단체,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곳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그래서 효인성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분들이실 때 그분들이 좀 각성을 하시고 좀 더 그 밝은 사회, 또 내일 미래를 그런 밝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는, 사실 가정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사실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도 지금 많은 어떤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해가 아닌 오해를 낳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책을 많이 보신 것처럼 좀 책도 많이 좀 보고 우리의 소양도 좀 많이 키워서 좀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세대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무겁습니다. 유산으로 이제 밑거름이 되어주자. 나무로 비유하자면 고목이 되어 온갖 풍상을 겪으며 터득한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평등한 친구 관계로서 억압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과 훨씬 판회하게 유머러스 하면서도 서양식 밥상머리 교육인 토론식 질문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며 주체적이면서도 구성 멤버로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으면, 어떤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가훈부터 모든 것들을 자치적인 공동체를 느끼면서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부담 없이 의견 발표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돈출 방식인 합리적인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이뤄가면서 가정이 이제 기본 단위겠잖아요. 그래서 사회로 번지면서 나라까지 그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첫째, 초등학교 교육에 일기 교육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둘째, 그러려면 내 가족부터 일기 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제 아내는 일기를 쓰는데 제 이제 가족들 전체는 아직은 생활화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을 시키고, 세 번째로는 그러려면 이제 공교육에 일기교육이 들어가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일기를 쓰게 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이 그랄 협동조합이고 그랄 운동이기 때문에 이 그랄 일기 운동을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라면 몇 대의 후배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4년 5월 15일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전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던 차에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슬 같은 아이들 300여 명이 물속에 수장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정말 억지로 그냥 이걸 해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하는 갈등 상황 속에서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장이 그냥 막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그냥 보트를 막 내려놓고 몇 명 측근 이 놈들이 먼저 뛰쳐나와서 아이들은 침몰되고 있는, 아직 죽지는 않고 전부 배가 기울어 가는데 저만 살겠다고 도망 나온 이놈을 누가 가르쳤냐? 바로 내가 가르쳤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그때 이제 퇴직을 할 62세 막 바라보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교직자적 양심으로 저런 놈들을 가르쳐놓은 내가 대전 시민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면서 표 주세요. 이건 비양심적이다. 그래가지고 5월 15일을 그날 스승의 날이잖아요. 막 꽃다발을 주고 뭐 축하한다고 이럴 때 제가 스스로 기자들을 전부 교육청, 시교육청 기자들을 쫙 다 모아놓고 일단 기자회견 하겠다 모아놔라.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서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도저히 내 양심상 잠을 못 잔다 요즘에. 그만두겠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서 그동안 이게 인성교육 부재다. 그때 그 선장의 나이가 50대였어요. 그러니 제가 가르친 제자가 3살, 4살 아래부터 제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제자가 맞아요. 제 세대에 가르친 제자가. 그래가지고 그만두고서 일기운동을 뭐 현직에 있을 때도 계속 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인간성 회복운동 사랑의 일기 그쪽에 좀 더 뭐 오라면 빠짐없이 가고 서울 본부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일기운동을 한 거는 그 인취협에 소속돼서 한 거는 34년째지만 현장에서 일기를 쓰면서 직접 지도하기로는 5, 6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쇠락한 현실을 보면서 일기가 침몰되면서 모든 인성교육이 침몰됐다.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 그런 협동조합의 그 근간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년 6월이면 또 뭐 지자체장 선거가 있고 교육감 선거도 또 있는데 와 기자들이 지금도 전화 와요. 이번에 또 나오시냐. 제가 이렇게 들고 가지고 무슨 제 주제비에 뭐 이러면서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 저한테 뭐 함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자꾸 이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일성으로 하는 말은 공교육의 일기를 넣어줄래? 그러면 내가 돕겠다. 힘은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 해 다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 현장에 그 풍속도가 일단은 애들이 싫어한다. SNS 일기도 싫어한다. 그 다음에 학부모도 싫어한다. 교사도 잡모가 하나 또 넣는다. 다 싫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새마을운동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옛날 클래식한 것들이 정말 복구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감사하네요. 오늘 선생님 새로 오셔서 자주 좀 뵀으면 좋겠고 많이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이제 분위기 쇄신을 해서 우리가 인성교육 그쪽에 우리가 좀 어떻게든 일기를 집어넣고 일기가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교육 지금 저도 AI 인공지능 공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를 저렇게 다 대신하잖아요. 대신하는데 면접관들이 전부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 삼성이든 어디든 다 면접관을 그걸로 뽑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요만큼도 뭐 이 오차 없이 잘 하니까 이게 사람이 필요 없어. 90%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을 다 그냥 얘들이 다 하게 되면 얘네들이 사람을 대신한 두뇌까지 만들어서 인간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여기 이 분야까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일기운동을 지금 하는 그 것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어서 죄송해요.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감되었던 부분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전에 경물치지 성물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 펑체나라는 것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애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이런 말을 쓰면은 그냥 그 내용을 일일이 우리 애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래도 그냥 경물치지 하면은 엄마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디인가는 배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먼저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진정한 행복이 올 거다, 평화가 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화합하자. 서로 막 너, 나, 네 종교, 내 종교, 뭐 남자, 여자 어떤 것을 분리할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며 서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좀 제대로 표현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해에 돋는 1월 1일 해 뜨는 장면을 했고요. 제가 올해 찍은 사진들입니다. 몇 것들 좀 보시면서 마음을 정화하셨으면 싶습니다. 올해 눈이 이게 언제 왔어요? 2월 12일 날 이렇게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3월 18일 날도 눈이 왔어요. 8시 3분 보니까 그 사진 밑에 이렇게 다 어디서 찍었는지가 요즘은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봄이 되어 이렇게 진달래꽃도 피고, 이게 산목련이에요. 산목련이 더 이쁘더라고요. 산목련도 피고,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맑고, 저희 동네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수통골에 갔더니 이렇게 벚꽃이 떨어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돌아가고 내려가는데 너무 이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네. 수도권만 가도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꿈과 실천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저속노화 이런 것도 아니고 영노화라고 하더라고요. 좀 유명한 사람들 TV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젊어졌어요. 목소리는 같은데 사람 모습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무엇을 잘 먹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발전하다 보면 영노화 시대에 살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1월부터 6월 며칠까지 제가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월 달에 37만 8,131보를 걸었어요. 2월 달에는 33만 6,115보, 3월 달에는 39만 2,419. 이게 어느 날 하루도 소홀하지 않은 날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39만 3,402보, 5월 달에 43만 2,038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여한 날짜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만보가 조금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보통 만보 전후에서 제가 걷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3만 6천 보를 걸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 3만 6천 보를 걸었을 땐 평소에 꾸준히 제가 이렇게 만보 이상, 만보 전후로 걸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마음도 힘들어질 때 힘들어지지만 내가 꾸준히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밥상머리 교육이나 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준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도 저는 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매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의 마음과 몸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또 어떤 날은 기운이 없어서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또 그날도 걸음을 채웠고 움직였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때로는 창조주, 이세동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잘하는 점을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남은 시간 잘 찾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가족 사진도 제가 해봤어요. 저희는 이렇게 제가 오늘 입고 온 작년에 이게 찍은 거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저희 이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풍성하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